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당권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기현 의원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김기현이 왜 중심 인물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고 있는 저 많은 논란들의 핵심은 김기현 문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지금은 시멘트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어 있는데 철강, 정유 분야로 확대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해서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 즉시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또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 경선 룰은 지금 7대 3인 것을 9대 1로 바꾸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70%였는데 이걸 90%로 하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논란입니다. 그 다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당권 주자들도 있고 주호영과 정진석이 수도권에서 좀 먹히는 사람, 또 젊은 층에 좀 먹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또 공천 관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냐? 다 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도 자기라고 하고 안철수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 유승민도 자기 아니냐? 주호영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도 나섰습니다. 나경원도 어제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선 룰과 관련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대 3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나경원도 개입을 했다. 지금 이게 전부 전당대회 시기, 전당대회 경선 룰까지 모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지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누구를 밀고 있느냐, 누구와 지금 손잡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명분을 입히는 이런 게 많다. 물론 객관적으로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핵심은 김기현입니다. 하필 이제 이 논란의 와중에 국민공감이라고 하는 친윤단체 71명이 참여를 했다. 장제원이 주동이 된 것이다. 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차기 당대표로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김기현이 이제 당대표, 차기 당대표로 친윤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몰아줬을 경우에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이 논란입니다. 여기에 친윤 의원들, 장제원을 비롯해서 핵심 의원들이 밀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김기현이 만찬을 했다.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로는 유일하게 김기현이 만찬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나는 아직 만찬에 초대받지를 못했다라고 불평도 터뜨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기현은 울산의 사선 의원입니다. 울산시장도 지냈고 원내대표도 지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도중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무난하게 잘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고 김기현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은 오늘 CBS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자주 연락하는 사이여서 만찬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자기는 윤핵관이 아니고 민핵관이다. 국민들과 가까운 민핵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고, 김기현은 오래전부터 친윤 의원들의 생각과 공감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왔습니다.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이 당대표로 될 수 있느냐? 김기현이 그 울산시장에서 떨어질 때, 송철호와 붙었을 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모두 나서서 공작 선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이 재판은 지금 무슨 1심 재판이 3년 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인 송철호는 울산시장 다 해먹고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이 선거 관련 재판을 1년 안에 대법원 재판까지 모두 마치라라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준비 기간이 얼마였으며 4년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도록 재판이 아직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참 김기현이 그때 당했던 그 울분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 매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후보가 나오려고 하니까 민주당 쪽의 후보, 니는 다른 공기업 뭐 자리를 줄게, 이래 정리를 합니다. 송철호. 문재인이 내 친구 송철호가 참 당선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송철호는 울산에서 8번인가 선거에서 국회의원 등등 모두 떨어지다가 유일하게 한 번 된 겁니다. 문재인과 같이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 송철호에게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기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울산경찰서장이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그 덕분에 황운하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전부 나서서 공약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송철호 시장시키기 위해서. 김기현이 거기에 당한 겁니다. 참 그 울분을 제가 생생하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판사 출신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성격도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지난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도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김기현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김기현으로 과연 당대표로 해서 당을 개혁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를 준 것이고, 친윤, 장제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민 공감, 친윤 쪽에서 김기현을 밀어보고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김기현으로 지지율이 모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민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의 뜻입니다.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현재 김기현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 4, 5%에서 90% 정도로 한 2배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나경원, 안철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친윤에서 김기현을 미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서부터 자기 정치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김기현은 그렇지 않고 관리형 대표가 될 수 있다. 관리형 대표로서 무난하게 총선까지를, 공천을 거쳐서 총선까지를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이거 참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김기현이 윤석열 정부의 보조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해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 이야기까지가 모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경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냐 김기현 아니냐로 지금 양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대표인 주호영과 정진석은 장제원, 김기현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중요하다, 뭐 청년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김기현, 장제원 이 연대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찾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경선 룰, 전당대회 시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이제 경선 룰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당대회 시기는 김기현의 경우에는 2월 말 또는 3월 초,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다.
경선 룰도 9대1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은 그대로 가자. 또 뭐 전당대회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만이 100% 당원으로 뽑자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선 룰도 현행이 좋다. 역선택 방지 조항만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김기현만 이제 전당대회를 앞당기자. 경선 룰도 9대1로 해서 당원들의 손으로 거의 당원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제원을 비롯한 친윤 쪽에서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공감이 앞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김기현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김기현은 오늘 CBS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한 것이 뭐 그렇게 별다른 것은 아니다. 이게 왜 알려졌는지 자기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자기는 윤핵관이 아니다. 민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자주 소통하는 사이여서 만찬을 했다라는 것이 별다른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수도권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주호영이 제기한 지역, 수도권이 중요하다, 영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를 필요가 있느냐. 영남과 수도권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모두 아우를 필요가 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가를 필요가 있느냐.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뭐 모든 말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당대회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가 누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런 명분을 내세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또 사실 그런 경우가 정치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밑자락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봐야 한다. 지금은 일단 김기현을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을 무대 위에 올린 셈입니다. 김기현으로 당원들의 뜻이 모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 지도부인 정진석이나 주호영 비롯해서 대부분의 다른 당권 주자들은 김기현에 대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모두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뭐 꼭 9대1로 할 필요가 있느냐. 7대3 현재 그대로도 좋다. 이렇게 되고 전당대회도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 되어 가는 겁니다. 김기현이 앞으로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김기현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당원들의 지지가 김기현으로 모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안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권 경쟁에 먼저 불이 붙은 이게 지금 뭐 적절하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안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토당토않게 이재명의 공약을 예산안에 집어넣어서 이재명 예산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전당대회 준비, 당권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공감도 출범을 한 것이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일게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불이 붙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해 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시기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앞당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은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겨냥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김기현이 있다. 김기현이냐 아니냐. 김기현이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길게 봐서 보름, 한 달 이내에 김기현의 지지율이 당원들의 지지율이 눈에 띌 정도로 오르지 못한다면 또다시 다른 대안을 찾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김기현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선 의원으로서 원내대표도 지냈고 송철호에게 그렇게 당했던 김기현의 그 한까지 가지고 있는 김기현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